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군집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군집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군집. 자, 그래서 군집의 구성,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은, 그치? 역할에 따라서, 그치? 군집은 이제 여러 종의 집단이야. 개체군 다음에 배운 게 뭐야? 군집이야, 그치? 제일 먼저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로 분해된다. 이건 많이 듣던 내용이야. 그 다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도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제 무슨 모양으로?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먹이 그물은 군집 내 먹이 사슬 여러 개가 서로 얽혀서 마치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다? 먹이 그물이야, 그지? 먹이 그물. 그래서 이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는 크게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생태계에서 군집 내 한 개체군이 서식공간, 먹이관계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로, 자, 무슨 지위와 무슨 지위가 있다? 먹이지위가 있고 공간지위가 있어, 그지? 먹이지위야.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먹이지위고, 개체군이 차지하는 공간이 서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군집은 군집 내 각각의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지킴으로써 유지가 되는데, 우선은 요 생태적 지위라는 요 말이, 그지?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나타낸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군집을 구성하는 이제 종들이 이제 나오는데, 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우점종. 자, 우점종.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점종은 좀 대부분을 좀 지배한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우점종이 되려면 첫 번째 개체수가 많거나, 그지? 두 번째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서 결국 뭘 합니까?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 우점종이야. 대표종이지, 그지? 그래서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산림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상갈나무가 우점종인 산림은 상갈나무림, 소나무가 우점종인 산림은 소나무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휘소종. 희귀하네, 그치? 느낌대로 가면 돼. 그래서 개체군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이지, 그치? 그래서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종입니다. 지표종.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되어 그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종이 지표종입니다. 지표종.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그 군집에서만 발견되어서 그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이다. 지표종. 조금 용어가 어렵지, 그지? 지표종. 자, 왼쪽에 지표종 잘 봐라. 지율이라는 놈은 어떤 특징이야?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황.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의 고도와, 그치? 온도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에델바이스. 그래서 특정 고도와 온도에서만 잘 서식하는 식물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양서를 통해서 서식지 환경 파괴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이 나옵니다.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이 뭐가 됩니까? 핵심종이야, 그지?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지만 그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이 이게 핵심종이야, 그지? 많이는 나오진 않는데, 담치,
홍합을 그지 담치를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담치의 개체수가 늘어나 바위를 점령하고 바위 위에 사는 따개비는 서식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불가사리는 바다 생태계에서 담치와 따개비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그지? 핵심종, 그지?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지?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수달은 습지 생태계에서 군집 내 먹이가 되는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다른 동물에게서는 서식지를 제거한다. 수달. 그 다음 비버는 강에 댐을 쌓아서 숲을 습지로 만들어 이곳에 살던 생물의 구성이 달라지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자, 지표종의 지유류. 여긴 예시들이 중요합니다. 에델바이스 지표종. 불가사리 핵심종, 수달도 뭐 핵심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생태지위에는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어렵고도 이제 힘든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식물 군집 구조조사야, 제목이. 식물 군집 구조조사.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방영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독특하지요, 방영구법. 그러니까 방영구라는 자체가 군집조사에 인용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표본이야, 그지? 그지? 그래서 그 안에 딱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생물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개체수를 알아보는 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가 이게 빈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 지표를 덮고 있는 피도를 통해서 이제 우점종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자, 여기 다 공식이야. 자, 밀도라는 놈이 나옵니다. 밀도. 밀도는 뭐다? 면적분의 개체수야, 그지?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고, 빈도수는 전체 방영구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수야. 이게 빈도입니다. 빈도. 전체 방영구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수를 빈도라고 얘기를 하고, 피도는 뭡니까? 면적분의 면적이야, 그치?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입니다.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에 대한 내용이야.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상대값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밀도가 뭐 예를 들면 뭐 A, B, C, D의 밀도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 것 중에서 특정 종이 차지하는 요 밀도의 비율이야, 그지? 그래서 이 상대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값에 대한, 그지? 그 특정 종의 어떤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의 비율이야, 그지? 빈도도 마찬가지로 전체분의 특정 종의 빈도 비율이야, 그지? 상대피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빈도는 방영구수분의 방영구수,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외워야겠지? 잘 안 외워져.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중요치라는 말이 나와. 중요치. 중요하다. 중요치는 뭡니까? 상대 밀도, 밀빈피. 이렇게 얘기하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 전체를 더한 값이 뭡니까? 중요치라는 거야. 그치? 중요치. 그래서 중요치가 높은 종이 그 종의 뭐다? 우점종이다. 이거 중요하지.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결국 뭐다? 우점종이다.
중요치하고 우점종과의 관계,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그치? 그 군집에 뭐가 됩니까? 우점종이 된다. 그래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이야, 재밌어 보이지? 자,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가로, 세로, 그지? 가로, 세로 1m짜리 방향구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설치하고, 요놈의 이제 상대 밀도 빈도 피도 상대 밀도 빈도 피도, 그치? 요거를 일단은 계산을 해야 돼. 자, 계산하는 방법 봅시다. 자, 이제 뭐부터 출발할까? 질경이. 자, 질경이가 요렇게 생긴 놈이네. 질경이 맞니? 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전체 면적이 방향구가 몇 개가 있어?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의 요 면적은 1제곱미터잖아. 그지? 이 전체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으니까 4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지? 4분의, 맞지? 전체 방향구 수분에, 그치?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를 방향구 하나로 둔 거야. 그지? 거기에 질경이 몇 개가 있느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질경이 또 어디 있어? 여기 보이네. 그지? 점 찍어 놓은 거. 그럼 몇 개야? 4개잖아. 그지? 그래서 4분의 4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토끼풀 좀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그지? 그래서 16개. 전체 면적은 4였지, 그지? 그 다음에 민들레 볼까요? 민들레는 어우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20개 있네. 그치? 20개. 됐지?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1, 4, 5야. 그러면 우리가 상대 밀도는 어떻게 돼? 전체 요 값은 얼마야? 다 더하면 10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 10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이고, 얘는 전체 1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고, 얘는 전체 10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5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밀도 값이 이렇게 10, 40, 50이야. 그지? 그럼 퍼센트 비율이니까 전체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전체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되도록 만들면 돼.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있는 이 값이 만약에 x로 돼 있다. 그지? 그럼 요거 x값도 찾을 수 있지. 그지? 다 더해서 상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상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향구수분의 방향구수야. 그지? 빵구수. 이제 빈도 갑니다. 빵구수분의 빵구수야. 전체 방향구 4개 중에서 질경이가 하나, 둘, 셋, 넷. 방향구 4개에 4개 있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1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토끼풀도 여기 토끼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지? 전체 방향구 4개 중에서 토끼풀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4. 그래서 1이 되고, 그지? 자, 민들레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민들레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없잖아, 민들레가.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계산했더니 0.5. 그럼 요 세 놈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전체 합이 2.5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상대값은 2.5분의 1, 2.5분의 1, 2.5분의 0.5. 그래서 요렇게 또 상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도라는 값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이잖아. 그지? 면적분의 면적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질경이가 차지하는 요 실제 요 면적 있잖아, 그지? 요걸 어떻게 구해 우리가, 그지? 맞아? 그래서 이제 피도 값은 따로 이제 좀 정해줍니다. 알겠니? 우리가 직접 구하기보다는 따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적을 계산할 때 초본 군집을 주소하기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향구를 주로 사용하며 방향구가 얘는 지금 25칸이잖아. 100칸일 때 한 칸의 면적은 0.1이고 지금 우리는 25칸짜리를 썼잖아. 그지? 25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지? 한 칸의 면적이 얼마가 돼? 0.04가 됩니다. 나누기 25를 해야 되니까, 그지? 0.01의 전체 1제곱미터에 25칸 나누면 되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피도는 전체 면적분의, 그지? 전체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하는 면적이잖아, 그지? 면적. 한 칸당 아까 얼마로 뒀어? 0.04. 그래서 여기가 0.04고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한 거야, 그지? 그다음 0.04 곱하기 존재하는 그지? 토끼풀 같은 경우도 16군데, 그지? 그다음 민들레, 그지? 뭐 두 개 있든 하나 있든 그냥 하나로 면적을 보는 거야, 그지? 너무 디테일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민들레 볼래요? 면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가 나오지, 그지? 이렇게 이제 맞지? 그래서 얘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지? 왜? 이 민들레라는 놈이 요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한 박스 안에 있더라도 이 면적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자, 피도 값은 따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값은 이제 최종적으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이 피도 값이야, 그지? 얘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질경이는 다 더했더니 62.5가 나오고 토끼뿔은 다 더했더니 130이 나왔고 민들레는 다 더했더니 107.5가 나오더라. 그러면 숫자가 누가 제일 커? 130이 제일 크잖아, 그지? 맞지? 그럼 중요치가 제일 큰 게 토끼풀이잖아. 중요치가 큰 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점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은 누가 됩니까? 토끼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은 토끼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고비였고, 이제 여기만 지나면 뒤에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또 뭐야? 차질구리하게 뭘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또 쫙 나오지, 그지? 거의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의 종류야, 그지? 그래서 군집의 종류도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이냐, 육지냐, 그지? 야, 그래서 물이면 수생군집이야. 강,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되는 담수는 맹물, 그 다음에 해수는 바닷물이야, 그지? 그 다음에 육상군집은 지역에 따라 기온 강수량의 차이로 산림, 초원, 사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지? 산림, 초원, 사막으로 나타납니다. 산림, 초원, 사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삼림은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목본과 초본 개체군이 함께 자라는 군집이 뭐예요? 삼림이지, 그 삼림. 많은 종류의 목본과 초본 개체군이 함께 자라는 군집. 그래서 오랫동안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림에는 뭐 상록 활렵수로 구성된 열대우림, 낙엽 활렵수로 구성된 온대지방,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 아한대지방. 근데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아. 그냥 어떤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원이 나오죠. 초원.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형성되고 초본 개체군 중심의 군집이다. 초본 식물이 우점종이고, 아까 삼림은 목본 식물이 우점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열대초원 사바나 열도지방의 건조지역, 그 다음에 온대초원 온대지방이고, 사막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야. 그지? 열대사막, 온대사막. 한대사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툰드라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툰드라, 한대사막. 그래서 한대지방과 극지방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사막이며 짧은 기간 동안 이끼류와 같은 일부 식물만 자라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툰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툰드라. 자, 그래서 이 삼림의 층상구조입니다. 층상구조. 자, 순서가 많지.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선택층, 지중층.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산림 군집에서는 빛의 세기와 양에 따라서, 그지?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식물 이파리들은 제일 많은 양의 빛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빛의 양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높이를 보면 돼. 요 높이에서의 양, 중간 높이에서의 요 빛의 세기 양 줄어들지. 바닥에는 위에 있는 그지? 위에 있는 이 식물 이파리들 때문에 빛이 많이 가려지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땅속 지중층과 이제 선대층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지중층에는 부식질이 많고요. 두더지, 지렁이 등 동물과 불회자인 균류와 세균류 등이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선대층은 그냥 땅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 근처. 생산자인 이끼류, 분해자인 균류, 버섯, 곰팡이, 그 다음에 소비자인 일부 곤충류에 서식하고, 그지? 그 다음에 초본인 건 알겠지, 그지? 초본. 여기서 보면 이제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관목이라는 게 나오잖아. 관목은 2m 이하. 교목은 8m 이상. 그 다음에 그 사이가 뭐다? 아교목이 되는 거야. 그지? 아니, 관목 2m 이하. 자, 요 정도 기준은 좀 외워두면 좋아. 이해하는데. 교목은 8m가 넘는 나무. 그 다음에 그 사이, 그지? 그 사이 중원 높이 아교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고, 자, 생태분포에서 자, 요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군집의 생태분포. 식물 군집이 기온과 강수량 등의 환경 영향을 받아서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분포인데, 자, 수평 분포.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가 수평 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요.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라는 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구본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고, 요 딱 가로는 요 지점이 만약에 적도야. 그지? 적도면 수평 분포는 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수평이야. 그지? 수평 분포면 당연히 무슨 차이야? 여기 극지방은 당연히 저온, 맞지? 적도 지방은 고온이고, 그 다음에 또 적도
아마존 밀림 이런 데는 비도 많이 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게 기온과 강수량 차이야, 알겠지? 수평 분포는 기온 강수량이야, 수평 분포는. 그다음에 수직 분포는 뭐에 따라서야?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야, 그지? 산 위에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직 분포.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 그지? 활엽수에서 어떤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침엽수로 변한다.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단어는 얘들아 뭐가 제일 포인트야? 요 방형구법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방형구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로 요거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해버릴게요. 자, 뭐가 나옵니까? 자, 군집 내에서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얽혀 마치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이, 그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점종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우점종. 그 다음에 그 군집에서만 발견되어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종을 우리가 지표종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지표종. 그 다음에 육상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산림,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사막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산림군집은 수직적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무슨 구조가? 층상 구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군집이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환경 영향을 받아서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분포. 이거를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얘기합니까? 생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생태 분포. 자, 그러면 이제 1번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자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주의라고 하고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공간주의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산림군집은 여러 식물들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층상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지지 않고 약해지게 되겠지, 그지? 당연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식물 군집에서 생태 분포에서는 수직 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아니지? 수평 분포야, 그지? X. 자, 그 다음에 군집을 구성하는 종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옳게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 뭐가 나옵니까? 개체수가 많아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아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을 우리가 희소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정 군집에서만 발견되어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종을 지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형구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의 구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개체수를 이용해 빈도를 구한다? 아니지. 면적분의 개체수는 밀도잖아. 빈도는 방형구수분의 방형구수예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종이 출현한 방향구수를 이용하여 피도를 구합니다. 아니지, 빵구수는 뭐라고 그랬어? 피도가 아니고 빈도야, 그지? 빈도. 방향구수는 빈도입니다. 중요치는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합한 값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잖아, 그지? X. 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으로 오른 것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발달하고 툰드라가 이에 해당한다. 툰드라면 한대 사막이 툰드라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이쿠, 야, 당연히 가장 강한 빛을 받는 층의 이름은 당연히 여기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무슨 층이 되는 거예요? 교목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